자, 이제 6장의 알파 치환 반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치환 반응은 이제 뭐 그 아주 시험 문제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카본일이나 카복실산 유도체들이 일으키는 반응들의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파트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일단 세 가지 개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는 첫 번째가 알파 할로게네이션 하고요. 그러니까 CO 이중결합 옆에 알파 위치에다가 할로젠을 붙이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알파 알킬레이션.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 유기 합성법인 말로닉 애시드 에스터예요. 좀 약자로 쓴 거예요. 말로닉 에스터 앤드 베타 케토 에스터 합성법, 요 두 가지 방식을 또 역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서 잘 해두시면 그 다음 챕터도 되게 간단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 알파 할로게네이션, 이게 나오죠. 알파 할로게네이션은 이렇게 카본일기에 CO 이중결합 옆에 바로 옆에 있는 탄소, 여기가 알파 위치죠. 알파 위치에 수소를 이렇게 할로젠으로 치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이 방식을 두 가지 패턴으로 제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또 화면을 잠깐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알파 할로게네이션에서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은 산성 조건에서 어떻게 알파 할로게네이션을 하는가 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카본일기가 하나 있을 때 여기에 뭐 CH3 같은 게 하나, 아세틸기를 붙여 놓을게요. 여기다가 자, 아세틸기에 있는 이 수소 3개 중에서 하나를 할로젠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산촉매를 집어넣습니다. 산촉매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뭐 CL2나 BR2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BR2를 한번 써보죠. BR2를 써보시게 되면은 H 플러스가 일단 여기에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달라붙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CO 이중결합 옆에 H 플러스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양전하를 띠고 있겠죠. 자, 그럴 때 요 끝에 붙어 있는 CH3 중에서 CO 더블본드가 산소 쪽으로 강하게 편극되니까 요 중심 탄소의 파이스타는 전자밀도가 훨씬 더 낮아지겠죠. 그때 옆에 있는 알파 수소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전자를 더 많이 제공을 해주게 될 겁니다. 하이퍼컨주게이션을 훨씬 많이 하겠죠. 그럼 이 수소가 굉장히 산성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토토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토토모화, 전자쌍을 주고 뺏기면서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럼 이렇게 토토모화가 일어나서 여기는 토토모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성 조건에서 토토모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OH가 되고요. 그 옆에는 CC 이중결합이 만들어졌겠죠. 이거는 매우 빠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이제 케토폼이고 이게 이놀폼입니다. 이놀폼이 되었을 때 용액 안에 BR2가 들어있기 때문에 BR2가 이렇게 용액에 존재할 때는 다시 용액에 이게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왔죠. H 플러스하고 BR2 중에서는 BR2가 더 좋은 친전자체예요. 그래서 이게 토토모화로 다시 원상복구될 때 전자쌍을 돌려주면 여기로 BR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H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확률보다 BR2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확률이 훨씬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이 되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 다시 CO 더블본드가 되겠죠. 여기 H 플러스 그대로 붙어 있을 거고요. 이 옆에는 이제 BR이 붙었어요. 이때 이 H 플러스는 BR 마이너스 같은 것들이 떼어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치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BR이 하나 치환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산성 조건에서의 알파 치환 방법, 알파 할로게네이션이고요. 두 번째로는 염기성 조건에서도 가능해요. 자, 염기성 조건에서는 어떻게 또 알파 할로게네이션이 되는가, 그걸 살펴보시게 되면요. CO 이중결합이 있고 요 옆에 뭐 똑같이 메틸기 같은 게 있는 걸로 봅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OH- 이런 걸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뭐 Br2 이런 걸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OH-가 제일 먼저 알파 수소를 하나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쌍을 이렇게 가져가서 이놀레이트 음이온을 만들어 버리겠네요. O-에 이중결합이 있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겠네요. 이건 이놀레이트 음이온. 앞으로 이거 되게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 할로게네이션, 알파 치환 반응 여기서부터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놀레이트 음이온이 생성되는 또는 토토모화가 되는 이 과정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용액에 이제 Br2가 있으니까 Br2 쪽을 향해서 산소가 전자쌍을 줘버리면은 이렇게 탄소가 Br한테 전자를 뺏기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다시 CO 이중결합이 됐고 이 알파 위치에는 Br이 하나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산성 조건에서도 알파 할로게네이션이 되고 염기성 조건에서도 알파 할로게네이션이 되긴 되지만 산성 조건과 염기성 조건에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은 산성 조건에서는요, 이렇게 할로젠이 하나 치환된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로 다시 계속 산성 조건이라서 H+가 또 붙어가지고 이렇게 양전하를 띠고 있어도 이제 여기에 Br이 붙어버리니까 여기에 붙어있는 수소가 유도 효과 때문에 이 시그마 결합이 짧아져요. 짧아지게 되면 여기에 전자 밀도가 낮아져서 전자를 빼앗기더라도 아까 그렇지 여기 Br이 안 붙어있는 상황,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를 뺏기는 것보다 결합이 짧아져 버렸기 때문에 요 수소의 산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전자를 이 긴 결합이 더 많이 뺏기고 짧은 결합은 덜 뺏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산성 조건에서도 이 H+가 붙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토토모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토토모화가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행되지 않는다. 않게 돼서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할로젠이 여기에 남아있는 수소들을 전부 다 할로젠으로 치환시키는 그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성 조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치환 생성물 위주로만 얻어집니다. 자, 그에 비해서 염기성 조건은 좀 얘기가 다른데요. 이렇게 할로젠이 하나 치환됐다라고 하게 돼도 여기엔 수소가 두 개 아직 남아있죠. 수소가 두 개 남아있게 되면은 어쨌든 탄소와 수소의 결합은 수소 쪽으로 치우치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조금이라도 탄소 쪽으로 살짝 쏠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 탄소에 Br이 붙어버리니까 Br이 유도 효과로 전자를 당겨서 이 결합은 짧아지죠. 결합은 짧아지지만 어쨌든 요 시그마 전자가 탄소 쪽으로 더 많이 쏠리게 돼요. 그러면 이게 Br이 붙어 있을 때가 이렇게 Br이 붙어 있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이 수소들의 산성도는 조금 더 높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염기가 존재하니까 이 산성 조건에서는 뭐 이 시그마 결합의 결합 길이에 따라서 산성도를 판단해야 되지만 이건 유도 효과로 보시면 되는 거라서요. 이 강한 염기가 있잖아요. 여긴 염기가 없으니까 이 수소를 못 뜯고요. 자발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떨어지는 거고, 여기서는 염기가 있으니까 염기가 수소를 더 쉽게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CH3일 때 수소가 떨어지는 확률보다 이렇게 Br이 하나 붙은 다음에 수소가 떨어지는 확률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놀레이트 음이온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Br이 하나 붙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용액에 만약에 Br2가 또 있다면은 Br2가 다시 한번 전자쌍을 또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한 번 더 치환이 되게 되고요. 이게 한 번 더 치환돼서 Br이 이제 두 개가 붙어 있게 되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도 효과가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수소가 염기로부터 공격을 받을 확률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또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또다시 이놀레이트 음이온을 또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CO 이중결합이 아니라 CO 단일결합이죠.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 가지고요. 여기 이놀레이트 음이온 다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되어 있고요. 여기 Br, 여기도 B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액에 만약에 과량의 Br2가 있다면은 이 Br2가 다시 한번 이놀레이트 음이온으로부터 전자쌍을 또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CO 이중결합 옆에 수소들이 모조리 다 할로젠으로 치환돼 버린 이런 화합물을 얻게 되고요. 이때 이게 Br이 3개나 달라붙어 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시그마 전자를 당기기 시작해요. 자기 쪽으로. 이게 아주 잘 잡아당기게 돼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여기에 용액에 OH-가 과량으로 또 역시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OH-가 이제 이 중심탄소로 치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전자쌍을 가져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O-가 잠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옆에 Br이 3개나 달라붙어 있으니 떨어져 나갈 수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Br이 전자를 땡기고 있고요. 여기에 OH가 붙어 있죠. 이때 산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줬을 때 원래는 OH가 떨어져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게 Br에 의한 유도 효과 때문에 얘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탈기로 떨어져 버립니다. CBr3-가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OH 요것만 남게 되는데요. 이때 떨어져 나온 CBr3가 염기로 작용해서 애시드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요 수소를 탁 떼어내게 돼버린 거죠. 그럼 이게 O-로 남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후처리 과정으로 H3O 플러스를 넣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애시드가 얻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탄소 사슬 하나가 짧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이런 반응을 또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게 바로 할로포름 리액션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글씨가 조금 느리게 써지네요. 아무튼 이것도 유명한 반응이라서요. 이렇게 옆에 CH3가 붙어 있을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알킬기가 하나만 더 있어도 그때부터는 좀 잘 안 되고요. 이렇게 할로젠이 한 탄소에 3개가 달라붙어 있을 때만 이탈기로 작용할 수 있고 할로젠이 2개밖에 치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이탈기로 작용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직 아세틸기에서만 나타나는 반응이고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이 발생하죠. 산성 조건에서는 할로젠이 하나만 치환되는 반면에 염기성 조건에서는 할로젠을 넣어준 만큼 계속 치환이 점점 진행돼서 끝으로 가서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할로포름 리액션, 여기는 이제 브롬이니까 브로모포름 리액션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둘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알파 할로게네이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알파 할로게네이션은 요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카본일기에서만 이렇게 얘기했고요. 알파 위치에 할로젠을 치환시킬 수 있는 반응 중에 또 하나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헬보라드-젤린스키 반응이라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헬보라드-젤린스키 반응은 애시드에, 그러니까 여기도 CO 분드가 있죠. 근데 이건 카본일기였고 이거는 애시드예요. 애시드에도 CO 분드가 있으니까 애시드의 알파 수소를 할로젠으로 치환시키는 반응을 요 헬보라드-젤린스키 반응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헬보라드-젤린스키 반응은 알파 할로게네이션하고 메커니즘이 전혀 달라요. 이거는 카본열기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다른데 어찌됐든 어떻게 다른가? 뭐 근데 모르는 반응은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운 반응들을 이렇게 응용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헬보라드-젤린스키 반응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어떤 애시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애시드를 하나 그려 놓고요. 구조를 여기에다가 시약으로 무엇을 쓰느냐면요. 뭐 PCl3나 PBr3 뭐 이걸 쓰든 어떤 것을 쓰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PCl3를 썼으면 Cl2를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다가 끝에 H2O를 넣어줍니다. 근데 이 시약이 다 한꺼번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할 때는 실제로는 요걸 먼저 넣고 그 다음 요거 넣고 그 다음 요거 넣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는 거죠. 근데 보통 반응식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써버려요. 자, 그럼 맨 처음에 PCl3를 넣어줬다. 그러면
앞에 카복실산에서 이 반응을 배운 적이 있죠. 에시드에다가 PCl3 내지는 SOCl2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어떻게 변한다고 했었느냐 하면은 이렇게 OH가 Cl로 치환돼 버립니다. 이거는 아실클로라이드죠. 자, 이렇게 돼 버리면은 여기에 있는 알파 수소가 요 카본일기에 옆에 있을 때는 이 수소가 옆에 공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카본일기는 공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수소한테서 전자를 많이 빼앗아 가서 이 수소의 산성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산성 조건이건 염기성 조건이건 저 수소가 떨어져 나가기 쉽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애시드에서는 이 산소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공명을 해주니까 이 수소의 산성도가 그렇게 높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걸 치환을 못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옆에 있는 OH를 Cl로 치환시키게 되면은 Cl도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건 맞긴 맞는데, Cl은 할로젠 원소이기 때문에 할로젠 원소들은 어쨌든 간에 공명 효과보다 무슨 효과가 더 크다고 배우셨어요? 유도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공명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떨어져요. 따라서 이 중심탄소로 공명을 거의 해주지 않고 오히려 유도 효과로 잡아당겨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가 이제 떨어져 나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토토모아를 일으켜 가지고요. 이렇게 토토모아를 일으켜서 이제부터는 카본일기처럼 얘도 토토모아가 잘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이놀 형태가 돼 버리면은 이놀이 되었을 때 이때 용액 안에 있는 Cl2하고 알파 치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Cl이 하나 들어가게 되고요. 한마디로 애시드에서는 그냥 바로 이놀 폼으로 그 토토모아가 잘 안 일어나니까 이거를 아시랄라이드 형태로 바꿔서 토토모아를 일으킨 다음에 Cl을 알파 위치에 치환시킨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Cl이 하나 붙게 되고 여기에 CO H 플러스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또 Cl이 하나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뭐 알아서 디프로토네이션이 될 거고요. 디프로토네이션이 돼 버리면은 CO 더블본드 여기에 Cl이 남아 있고 알파 위치에도 Cl이 하나 붙어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 아실클로라이드는 물 같은 것만 만나도 워낙에 친핵성 아실 치환을 잘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물 분자가 친핵성 아실 치환을 하는 거예요. 여기로 치고 들어가서 가져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O- 만들어졌다가 Cl이 돼 있고요. 여기에 OH가 남아 있겠죠. H 플러스 떨어져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산소가 전자쌍을 돌려줬을 때 OH보다 Cl이 좋은 이탈기라서 Cl이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카복실산의 알파 수소도 이렇게 결국엔 다시 카복실산이 됐고요. 알파 수소도 Cl로 이렇게 치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헬보라드 젤린스키 반응이에요. 이걸 만약에 PCl3를 사용하지 않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PBr3를 사용하고 Br2를 넣고 H2O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이 과정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카복실산의 알파 수소에 Br을 치환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물론 다이렉트로 치환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실알라이드로 변했다가 그게 치환이 되고 나서 다시 친핵성 아실 치환을 일으켜서 애시드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헬보라드 젤린스키 반응.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신 반응하고 요거하고 두 가지를 합쳐야지만 그래야지만 알파 할로게네이션이 모두 됐다, 모두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